이게 와이미님의 투자자로서의 삶. 이 블로그에서 따온 겁니다.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튜더 인버스먼트 코퍼레이션의 설립자이다. 2017년 기준 재산이 약 5조, 소위 말하는 큰 형님. 거래 규모가 클 때는 떠나기 원할 때가 아니라 시장이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한다. 떠나게 할 때 떠나야 한다. 무슨 말이죠? 시장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우선 들려요. 네. 그러니까 거래 규모가 클 때는 그러니까 소위 개별적인 종목들 네. 펀드를 운영을 하더라도 그냥 한 100억 단위 운영을 할 때하고 조 단위 운영할 때는 차원이 달라요. 네. 결국 시장이 떠나게 만들 때 떠난다는 얘기는 시장과 순응하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떠나게 할 때 떠나야 한다. 시장과 맞서 싸우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랬거든요. 2번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네요. 절대로 시장에서 마초처럼 행동하지 말고 과도하게 거래하지도 말아라. 한마디로 포지션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말아라. 네. 나 문제는 한 거래에서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관리한 계좌의 자본 대비 너무 큰 거래를 한 것이다. 특히 여러분들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많죠. 시장에서 마초처럼 행동하지 말고 과도하게 거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종목 비중이 시장에서 아무리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 없으면 그냥 20% 넘기지 않았으면 20%.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있으면 만약에 한 종목이 너무나 좋다고 하더라도 최고 살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 그죠? 20%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 버리면 이게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써져 버리면 이게 한 종목 비중이 막 50%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네. 그래 버리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는 좋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이라도 안 좋은 방향으로 갔었을 때 대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저는 기준이 20%입니다.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부분 시장 이런 부분 상황에 따라서 하락장에서 내가 영웅이 돼보겠다 해가지고 시장 빠지고 있는데 레버리지 과도하게 써가지고 시장에서 너무 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만약 포지션이 나와 반대로 가면 정리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가면 유지한다. 저는 이건 맨날 체크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것들은 길게 끌고 가고 손실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차고 나가자 하는 트레이딩의 기본 원칙.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시장 목소리를 듣자 이런 이야기를 그쵸.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 더 상승하는 종목은 지지를 보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돌파를 본다는 게 상승하는 종목들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 네. 하락하는 종목 이런 부분은 돌파 나오는 거 최소한 확인하고 사는 것과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부분 자체를 인지를 했었을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물타지 말고 바로 그냥 정리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복수전은 다음에 하는 게 낫고 거리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포지션 규모를 줄여요. 똑같은 얘기예요.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틀렸다는 거 빠르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시장 이겨먹으려고 해봐야 나만 그냥 골로 갑니다. 그죠? 평균적으로 패자가 되지 말아라. 그냥 승자편에 서고 꾸준히 그래도 좀 시장과 맞서 싸워가지고 계속 평균적으로 그냥 안 좋은 쪽에서 계속 줄 서지 말아라. 되는 쪽이 줄 서자. 트레이딩이 안 될 때 거래 규모 줄이고 근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고 있죠. 반대로 하죠. 네. 트레이딩이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손실이 발생할 텐데 본전이 생각나니까. 본전 생각나가지고 물 타다가 네. 거래 규모를 늘려가고 있고요. 잘 될 때는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조금 올라오면 빨리 팔아먹기 바빠요. 이분도 추세 추정 트레이딩이에요. 네. 이런 거 보면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로 트레이딩하지 말아라. 도박이지 트레이딩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아라. 뭐 말이냐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테마주라든지 급등락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네. 권리관계나 여기 얽혀있는 이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종목에 무리하게 이렇게 줄 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 추세 추정이라는 것 자체는 수익이 나는 것들 계속해서 힘 실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네. 제가 추세 추정에서 기본으로 보는 거는 앞서 거래대금 상담 보여드렸죠. 시장은 주도 섹터 안에서 놀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상한 종목들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유틸리티를 본다든지 시클리컬을 본다든지 그렇지는 네. 않잖아. 그런 거 있고 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한마디로 테마주 급등락할 때 그리고 정치, 정책 이런 것들 얽혀가지고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줄 서지 말아라. 그런 상황은 도박이지 트레이딩이 아니다. 도박과 트레이딩. 갬블과 트레이딩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줬네요. 네. 트레이딩을 최소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전업으로 진짜 공부해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부분 장기적으로 그냥 급등 나와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너무 쫓아가려고 너무 그렇게 시행착오 거기서 다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런 거에서 너무 현혹되지 말자. 상따 핫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8번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손실 포지션 가지고 있다면 빠져나가라. 그쵸? 손실이 나면 내가 틀렸다는 거거든요. 네. 틀렸다는 거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빨리 인정하고 내가 대응 가능할 때 빨리 빠져나가라. 사실 네. 언제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손실을 확정시키는 것들을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왜냐면 평가손하고 네. 확정손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평가손, 확정손 이거 내가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야라고 많이 마음속에 위안을 가지시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아니 그러면 평가익 올라가는 거 내가 여기서 10% 먹었어, 20% 먹었어, 2배 먹었어 하는 것들은 팔지 않았으면 기뻐하지 말아야지. 왜 기뻐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내가 떨어지는 거는 예스 무시하려고 해요. 평가손이니까. 확정손실 아니니까. 그럼 반대로 평가이익 같은 경우도 기뻐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똑같아요. 손실 평가손이든 확정손이든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손실 나고 있으면 빨리 빠져나와라. 언제든지 복수전 할 수 있다.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근데 복수전도 이게 한 2번까지는 좀 괜찮은데 한 3번 되풀이 되잖아요. 그럼 나하고 이거는 결이 안 맞는 거예요. 결이 안 맞는 거는 들어가지 말아야죠. 아예 쳐다도 안 봐버려요. 저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디서 포지션에 들어갈지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많은 분들이 타이밍 고민하시죠. 네. 그죠? 유일한 관련 질문은 당신이 그날 포지션에 대해 강세로 보는지 약세로 보는지 여부이다. 한마디로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이거 조정 나오면 들어가야지 하는데 계속 올라가가지고 못 들어가죠. 그런 경우가 많죠. 까리하면 그냥 초병을 세우는 거예요. 돌파 나오면 초병 세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내가 타이밍 왔을 때 본진 세우면 되는 거지. 너무 이거 타이밍을 쪼개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보조지표 한 10개 정도 쫙 깔아놓고 보면서 이게 다 맞아 돌아가야 들어가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 고수 분들은요, 저 진짜 뭐 보조지표 중에서 진짜 거래량 안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거래량은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 저 이거 100% 공감합니다. 120% 공감해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3월 말까지는 공격보다는 수비 집중을 하고 많이 지금 시장에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시장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다 보니까 많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 그죠? 크게 깨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나는 매일 내가 가진 포지션이 틀렸다고 가정한다. 나는 어디서 내 위험을 멈출지 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대 가능 손실을 정의할 수 있고 포지션이 나와 반대로 가면 한마디로 도망칠 준비를 한다 하는 부분이죠. 네. 즉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깨질 때 덜 깨지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시장이 먹여줄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버티고 있으면요. 결국 시장이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것 자체가 언제 올지 그거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운대가 나하고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시장과 나하고 결이 맞아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이런 투자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결국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네. 그에 따른 이제 투자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지금 보시면 거의 계속 되풀이 되죠. 그렇죠.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었을 때 시장과 맞서 싸우지 말고 빠르게 인정하고 포지션 줄이고 빠져나오고 내가 맞았다는 판단이 들면 두렵더라도 한마디로 시장이 좀 더 붙어있고 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보시면 당신은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라.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순간 죽을 수 있다. 영웅이 되지 마라. 영웅이 되지 마라. 한마디로 저도 말씀드렸던 거. 그냥 시장 앞에 대가리 들지 마라. 네. 내가 잘나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결국 시장이 먹여준 거다. 영웅이 되지 마라. 자존심 갖지 마라.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예요. 시장 앞에 대가리 들면 뒤진다. 내가 잘났다고 설치지 마라. 시장이 먹여준 거지 내가 잘나가지고 돈 번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앞에 겸손하지 마. 겸손하자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제가 대가리 들지 마라 이러니까 너무 저속한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지금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시장 앞에 저희가 잘났다고 대가리 쳐두는 순간 이거는 그냥 뚜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까먹을 때는 순식간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나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시장에 먹여주는 거다. 이런 부분 같이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자, 나는 나 자신을 최고 시장 기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한다.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못이 입증되거나 내 관점을 바꿀 때까지 매우 위험이 낮은 관점에서 추구한다. 한마디로 방어 네.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공격 그리고 시장 기회주의자. 이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 나에게 기회를 줄 때까지는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시장에 임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1년 220일 220거래일 동안 다 돈 벌겠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진짜 미친놈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220거래일 중에서 우리는요 진짜로 딱 한 두세 달? 1년 12개월 중에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간은 두세 달이에요. 그 다음 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죠. 최고 돈은 시장 전환기에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갑자기 업턴이나 다운턴. 그러니까 이분은 숏도 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롱플레이 하고 있기 그렇게, 때문에 네. 결국 하락장에서 상승장 돌아서야 돼요. 코로나 때는 정말 다들 돈 버셨잖아요. 네. 그쵸. 시장이 벌어진 거니까. 네. 내가 잘나서 돈 번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세요. 버는 것보다 잃는 것이 100배는 빠르다. 저 100% 공감합니다. 아. 작년에 다 깨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년이 걸린 일이 무너지는 건 하루이다. 연예인들도 보면 아니 명성 얻기까지 인기 얻기까지 그렇게 진짜 무명 고생하고 이거 하다가 진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되게 많죠. 그죠? 네. 이런 부분 보면 진짜 그 돈 잃는 것이 100배는 빠르다는 얘기는 한번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 잘못해보면 그냥 골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부분 같이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은 움직일 때 급격하게 움직인다. 예, 맞아요. 시장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 12개월 중에서 실제 돈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추세 상승하는 시기는 한 2, 3개월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9개월에서 10개월은 뭐냐? 하락 아니면 행복. 그죠? 네. 이런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라는 얘기는 요 추세 나왔었을 때, 하락 추세나 상승 추세 나왔었을 때 급격하게 움직인다는 부분이고, 좁은 범위에서 거래되고 있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우리 볼린저 밴드 체크할 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갈 때, 그때가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이다. 거래대금 실리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뚫을 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본성은 그 가격 움직임을 퇴색시키려는 것이다. 평균 회귀의 법칙. 그죠? 네. 볼린저 밴드 상단 맞으면 보통 우리가 이 표준 편차 쓰는 거죠. 그럼 95% 확률로 다시 한번 이제 평균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5% 때문에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범위 확장이 나오면, 돌파가 나왔을 때 시장은 당신에게 그 확장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크고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래량도 체크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 돌파 이 부분 확인하는 부분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 16번 좀 생소한데요. 시간 손절. 이거는 저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 할 때 네. 우리가 가격 손절, 가격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시간 손절, 우리가 일정 매매할 때 항상 체크해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플페이 자체가 이번 주 화요일 날이면 보통 일주일 전후 게임즈 매매할 때 게임즈 신작 발표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번 주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 일주일 전부터는 팔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 보통 우리가 가격 이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하시는 분들,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딱 정해놔요. 그리고 일정 매매라든지 이벤트 드리븐 전략 추구를 할 때 이때까지 시장 반응 없으면 좀 저는 미리 팔겠습니다 하는 부분도 자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나 뭐 그냥 그쵸. 미리 팔아. 그리고 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지 전 팔고 난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2주 전에 더글로리 그렇죠.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부진하죠. 근데 더글로리 시즌2 나오면서 기대감이 그때 올라왔죠. 네. 기대감에 사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기 전에 팔겠습니다. 즉 이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팔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시간 손절. 말씀하시죠. 네.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죠? 돈 벌기에 집중하지 마라. 가지고 있는 돈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라. 그렇죠? 그렇죠. 공격보다는 수비고, 그리고 돈을 쫓아다니면 결국 잃게 되더라고요. 네. 돈이라는 놈 자체가 언제든지 얼굴 색깔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내가 확인하는 모든 기법은 200일 이동평균이다. 이동평균 규칙을 사용하면 방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200일 2평 깨지면 장기평선 깨지면 판다. 그죠? 저는 사용하는 게 33, 55. 그 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보는 게 13인데 201이라는 것 자체는 보면 대략 1년이거든요. 220 거래이니까.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55이평. 그 중에서 55주 2평 이런 것들 사용을 하게 되면 1년이 약 52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52주. 것들 사용하면 딱 1년 평균 이런 부분, 이게 장기 입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여드리면, 네.
그 블랙 먼데이 때도 그 지수가 계속 상승장이어가지고 200일 그 뚫고 지나가니까 그때 숏을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여기 보면 이게 200일 2평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약 200일 2평, 55주 2평, 약 1년 평균. 네. 이 부분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하향하고 있고 이 밑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는 추세 하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주 LG 플러스 KT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자, 거의 끝나가죠? 그렇죠. 자, 18번은 저희가 항상 하는 타임프레임. 항상 네. 얘기하는 거 주도적인 트렌드와 함께 있어라. 수도 없이 강조드렸어요 진짜. 아까 거래대금 상단 그죠? 주도 섹터 주도주 안에서 울자. 그리고 19번 200일 2평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이 하는 일은 올라가는 거 사고 내려가는 거 파는 것이다. 이거 중요하죠. 네. 하루 복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이거를 리밸런싱 할 때 내가 맞은 거에 좀 더 힘 실어주고 아닌 거는 빠르게 줄여가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게 전부예요. 포트폴리오 관리 하면서 우리가 잘한 거 힘 실어주고 못한 거 팔고. 자, 마지막 위험 대비 엄청난 보상이 있는 기회를 찾는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상승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들, 네. 한마디로 꿈을 꿀 수 있는 종목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이게 성장주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화목한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오전 전략이나 오늘의 주식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이게 실질적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꼭 저희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